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충청북도가 다른 지역에 물을 대느라 피해만 보고 있다며 거듭 대정부 투쟁에 나섰습니다. 동물학대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데려와 학대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성면 불법 철거로 무리를 빚은 LH가 피해 범위 산정도 없이 성면 건강 영향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가 생색만 낸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만든 술이 한 병에 10,000원 가격인데도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전통과 원칙을 지킨 게 경쟁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산과 호수로 둘러싸여 각종 규제에 시달리는 충청북도가 특별지원법 제정을 위해 정부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다시 국회를 찾아가 다른 지역에 주느라 부족해진 충북의 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다목적 댐 가운데 용수 공급 능력 1위인 충주댐. 매일 748만 톤을 생활 공업용수로 공급하고 있는데 충북이 쓰는 건 전체의 5.3%, 40만 톤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수도권과 다른 시도가 쓰고 있습니다. 용수 공급 능력 2위인 대청댐도 마찬가지. 하루 356만 톤 가운데 약 84%는 대전과 세종, 충남 등 인근 시도의 몫입니다. 공급력 1, 2위 댐을 모두 갖고도 충북에 배정된 건 하루 100만 톤, 전체의 8%에 불과합니다. 용담댐의 경우 전북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북에서 전량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온갖 규제는 다 받아 10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게 충북의 주장. 도지사가 이번엔 시장 군수들과 함께 국회를 찾아가 남해 논 물대기는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선전포고에 나선 이유입니다. 규제도 완화되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 피해만 강요하는 이러한 현실을 묵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충청도민들이 손해배상 청구에도 나설 수 있다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북의 요구는 일단 쓸 수 있는 물부터 늘려달라는 것. 눈앞에 물이 있어도 남에게 퍼주다 보니 이미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6개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물을 계산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보면은 아직까지 확답을 못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데 다 주기로 다 돼 있다는 거예요. 투자 유치 등으로 당장 3년 뒤부터 하루 19만 톤 이상 더 필요할 걸로 예상되는 등 잠재 수요가 57만 톤까지 늘어날 수 있어 추가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주댐, 대청댐 물의 추가 배분뿐만 아니라 발전용으로 쓰는 괴산댐의 물까지도 써야 할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9만 2천 헥타르에 이르는 대청호 규제 문제와 청남대 활용 제한도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물 사용 권리 회복은 오랜 기간 계속된 국토 불균형 발전의 악순환을 끊는 전환점이자 충북 도민의 정당한 권리가 회복되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입니다. 생활용, 농업용, 발전용 등으로 나뉘는 용수는 용도별로 관리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그만큼 정부 도움이 절실한데 충청북도는 우선 모든 기관과 협상에 나서는 한편 물관리 통합 시스템 마련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북 모든 시군의회 명의의 충북특별법 촉구 건의문이 채택됐습니다.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음성에서 열린 정례회에서 충북은 충주댐과 대청댐을 통해 수도권과 충청, 전북 등 300만 명에게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면서도 과도한 수변 규제 때문에 10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며 충북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충북특별법은 공공을 위한 규제로 피해를 보는 충북에 대해 정부가 특별 지원하고 불합리한 환경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길고양이를 데려와 학대한 30대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았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던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점점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1살짜리 고양이가 한쪽 다리에 붕대를 감은 채 절뚝거립니다. 올해 초 입양 한 달 만에 새 주인에게 끔찍한 흉기 학대를 당했습니다. 다시 버려졌다 구조된 고양이는 결국 한쪽 눈과 다리를 잃었습니다. 갖다 버렸으면 나도 지금 찾고 있겠냐, 이제 연락 온 곳이 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물으면서 그렇게 연기를 했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게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신의 손을 문다는 게 잔인한 흉기 학대의 이유였습니다. 청주지법은 동물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주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양이의 몸에 장애가 남는 등 신체적 피해가 크고 사람과 동물의 공존이라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한 양형입니다.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한 피고인은 선고 직후 말없이 법정을 떠났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진 4,408명 가운데 실제 재판에 넘겨진 건 3%가 전부. 동물보호단체도 동물학대의 경종을 울리는 이번 징역형 선고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과 법적 양형 기준 마련 등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예전에 판결에 의하면 거진 다 벌금으로만 끝났어요. 지금 실형을 주고 있는 거로 보면은 많은 발전이 되는 것 같고 이번에 이런 판결을 계기로 해서 좀 더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적 양형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전날 포항에서는 길고양이를 학대하거나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징역형이 나오는 사례들이 비율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 온전성도 보호법익으로서 이제 우리가 소중히 다뤄야 할 가치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높이자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추가된 민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MBC가 단독 보도한 LH 노후 임대 아파트 성면 불법 철거 실태와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LH가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피해 규모가 제대로 조사가 안 돼 있다 보니 몇 명을 조사할지조차 일관성이 없어 실효성이 있겠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LH 임대아파트에서 성면을 불법 철거한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피해 우려가 높아지자 LH는 주민과 철거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면 건강 영향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의사 문진, 엑스레이 촬영, 정밀 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국회에는 최대 3억 원을 들여 2,000명을 조사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문 의료기관에는 8분의 1 수준인 250명만 조사하라고 제안했다가 무의미한 조사가 우려된다며 해당 기관에서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소한의 현장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대상자의 검사 결과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LH 측 입장을 수용하기 어려웠고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일부 인원만으로 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건 성면피해 구제법의 원래 취지와도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낡은 내부를 개선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 대상 전국 임대아파트 106개 단지 가운데 창틀과 문틀에 성면 자재가 쓰인 곳은 58개. 이 중 현재까지 성면 불법 철거가 확인된 곳만 16개 단지입니다. LH는 2년 전 처음 알았지만 여태껏 제대로 된 피해 조사는 없었습니다. MBC 보도 이후 내 집 창틀 문틀에도 성면이 들어있는 건 아닌지 알고 싶어하는 LH 아파트 주민들이 잇따르는 상황. 창틀과 문틀은 수시로 사용해 자주 닳다 보니 성면 자재가 쓰였다면 비산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린 리모델링 대상 이외에 전국 LH 아파트에 대한 성면 조사는 이루어진 적이 없고 자재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LH는 지은 지 오래됐고 어떤 자재가 어느 단지에 쓰였는지 관리하고 있는 기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면안전관리법에도 노후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한 성면조사 의무는 빠져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MBC 보도를 언급하며 LH는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고 주민 보호 등에도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토부와 드러난 단지뿐만 아니라 LH 임대 아파트의 성면 자재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주민 건강과 안전부터 챙기는 대책을 마련.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성면 불법 관리 실태에 정치권까지 나서면서 LH가 제대로 된 후속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청주시가 교도소 이전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용역에 착수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국가규정시설인 교도소를 옮기는데 왜 청주시가 예산을 세울까요? 국비로 옮기면 그만일 텐데요. 현재 법무부는 대전과 대구, 전주 등 전국 6곳에서 이미 교도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 재정사업으로 청주 교도소 이전까지 순서가 오려면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전 대상 지역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많게는 몇 천억이 들 수도 있는 이전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입니다. 법무부 재정사업으로 하려니 하세월이고 용역을 통해 다른 사업 방식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대안 중 하나가 기부대 양여. 새 교도소를 지어 법무부에 주고 대신 기존 미평교도소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인데요. 기존 교도소 자리를 개발해서 수익이 나와야 새 교도소 짓는 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즉 경제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낙후된 청주 남서부 지역의 개발 욕구를 해소하는 청사진도 그려볼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교도소를 옮겨간다라는 그 의지, 확정된 사실만이어도 청주 서남부 지역의 어떤 발전, 비전, 계획들을 세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청주시는 내년 6월 연구 용역 결과를 납품받게 됩니다. 사업 방식도 정해서 내년 말쯤 법무부와 MOU를 체결해 보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절차를 거쳐 이전 입지를 최종 확정하는 건 이범석 현 시장 임기 후로 일정표를 짜놨습니다. 청주교도소가 청주 서남부 지역 발전의 저해 요소이고 시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이고 신속한 교도소 이전 대책과 또 대안을 세우는 도시계획과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도소 이전 계획을 잘 세워 정부를 설득하고 때론 강하게 요구하고 기존 교도소와 청주 남서부 지역 개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투 트랙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역할 분담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네, 신청사 건립이 지지부진한 청주시가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청주병원을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청주시는 청주병원 이전 논란의 시작은 법치 행정을 무시한 결과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내고 보상금 172억 원을 찾아간 청주병원이 법적으로 불가한 요구사항을 내세워 여전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처로 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주병원 측은 현 보상금이 신축 이전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옛 지북정수장 부지에 대한 일반 수의 매각이나 추가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2심까지 명도 소송 승소 판결을 토대로 청주병원 퇴거 강제 집행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충주에서 경북 문경까지 있는 중부내륙 고속철도 역사 공사가 추진됩니다. 국가철도공사는 충주에서 문경까지 39.2km 구간에 들어설 살미와 수안보면, 괴산 연풍등지의 5개 역사를 2024년에 준공하기로 하고 이달 중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5개 역사 가운데 하나인 현재 충주역도 4층 규모로 신설하기로 하고 완공 때까지 임시 역사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 병에 10,000원이 넘는데도 전국에서 못 구해 안달이라는 특정 증류식 소주의 인기 덕에 생산지인 충주의 전통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역의 털을 잡고 우리나라 전통주 제조 방식을 고수해온 저력을 인정받은 겁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1.5톤짜리 통에 가득 담긴 쌀. 세척이 끝난 쌀에 효소를 넣고 발효시킵니다.
돌아가는 발효통만 증서를 거듭해 15만 리터 규모. 증류까지 마치면 투명한 액체로 거듭납니다. 한 아티스트가 만들어 유명세를 지른 소주입니다. 모든 공정이 이뤄지는 곳은 충주의 한 영농법인. 지역의 물과 양조 기술로 내실을 다져온 전통주 업체가 가치를 인정받은 겁니다. 최종 생산품을 내기까지 연구개발 단계부터 협업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저희가 계속 그 술에 대해서 서로 논의도 하고 시음도 해보고 이랬는데 저희 술이 이제 그분들한테 제일 적합하다는. 술을 담는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주에서 20년 넘게 자리를 잡고 이어온 공방이 낙점됐습니다. 도예가인 업체 대표는 지금도 일일이 빚고 깎고 구워서 옹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약을 바르지 않아 공기가 통해 숙성에 적합한 옹기를 납품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데 왜 맛있느냐 하면 그때의 그 차이, 그러니까 이건 숙성된 술이다. 유럽의 술들 보면은 오크통에 17년 시킨 거, 21년 시킨 거, 30년 시킨 거. 왜 다르냐 이거죠. 그런 어떤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숙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기와 함께 늘어난 건 주문량. 공장을 증설하는 등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역의 털을 잡고 전통 방식을 지켜온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겁니다. 증류식 소주를 숙성하는 전용 옹기를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연구 개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생산 관련해가지고 이제 협업 진행이라든지 지리적으로 용이하다라는 점들도 좀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고요. 지난해 증류식 소주 출고량은 2,480kl. 전년도보다 한 해 사이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공예 도시를 표방하는 청주에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전통 공예 가치를 오로지 느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만나보기 어려운 국가 무형문화재 장인들의 작품들도 모였는데요. 청주 전통 공예 페스티벌이 3년 전 첫 비대면 개최에 그쳤던 아쉬움을 딛고 올해는 대면으로 관람객들을 찾아왔습니다. 김원초 기자입니다. 얼핏 보면 붓으로 그려낸 회화일까 싶지만 숯에 달궈진 인두로 한지를 태워 그렸습니다. 종이를 태워 그림을 그리는 한국의 전통 예술 낙화입니다. 손의 압을 조절하며 여러 번 겹쳐 태워 깊이를 더해 조선시대 화가 강세황의 산수화를 불의 예술로 재해석했습니다. 충북 출신 낙화장 이수자 김유진 씨의 작품으로 그의 아버지는 50여 년 넘게 외길을 걸어온 국내 단 한 명뿐인 낙화장 김영조 장인입니다. 400년 넘게 이어진 전통 낙화의 명맥을 잇고 있는 부녀의 예술혼엔 태움의 미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거를 얼마나 뜨겁게 달구느냐,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그리느냐, 느리게 그리느냐, 그리고 힘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그 세 가지를 순간순간 조절을 해가면서 그 색깔을 내는 겁니다. 형형색색의 자수병풍처럼 전통을 재해석하는가 하면 말꼬리 털을 한 땀 한 땀 엮어 만들어낸 통영의 전통 가처럼 쉽게 만나볼 수 없는 다채로운 장인들의 작품도 있습니다. 흔히 그림에서 만났던 십장생을 나무 위에 양각 기법으로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지름 1.5m 대형 목조각의 각종 산수 형상은 마치 살아있는 듯합니다. 나무에 십장생을 또 직접 새겨서 이렇게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작품을 보니까 옛날 그 전통적인 장인들의 깊은 그 어떤 미학적인 측면도 이렇게 느끼게 되고, 도내 다문화 가정 자녀 중증 장애인 등 일상에서 쉽사리 문화를 접하기 어려웠던 시민들이 지역 공예 명인들과 함께 만든 400여 점의 공예도 함께 전시장을 메웠습니다. 전통 문화에 대해서는 고리타분하다, 이제는 따분하다, 다소 재미없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을 좀 변모해서 저희가 좀 더 쉽고 재미나게 즐길 수 있도록 탈바꿈하고자 전통 공예의 정수와 향유의 가치를 집중 조망한 이번 청주 전통공예 페스티벌은 오는 25일까지 문화제조창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박계수 충주시 의장이 12대 중과시 교통사고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밤 충주현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박 의장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는 골절상 등 전치 12주의 증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 의장은 신호가 바뀌는 순간 좌회전 동시 신호로 착각해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 치료와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 유도의 간판 한미진이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다음 달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사전 경기로 열린 유도 여자 일반부 개인전 무제한급에서 한미진은 결승에서 인천 김지윤과의 접전 끝에 지도승으로 이겼습니다. 이에 앞서 사전 경기 첫날인 그제 청주대 김대성과 신은규가 남대부 81kg 이하급과 73kg 이하급에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 충북의 첫 메달을 안겼습니다. 충북의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주 충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마이너스 0.08%로 전주의 마이너스 0.06%에서 하락폭을 더 키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도 9월 둘째 주 마이너스 0.03%에서 지난주 마이너스 0.11%로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청주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하락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다음 주 발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악의 고장 영동군이 각 나라의 민속 음악을 소재로 한 세계 엑스포 개최에 도전합니다. 2020년 추진 전담 조직을 꾸린 영동군은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을 마치고 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을 요청할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충청북도에 제출했습니다. 영동군의 국제행사 승인 신청은 충청북도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경유해 내년 3월에서 6월 사이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영동군의 세계 국악 엑스포는 2025년 9월 20여 개국 규모로 계획돼 있습니다. 충주댐 수역에 조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충주댐 앞 지점의 유해 남조류 수치가 밀리리터당 1,800에서 2,700 사이로 2회 연속 기준치 1,000을 초과함에 따라 어제 오후 3시를 기해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환경청은 최근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조류가 번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I can see the way you're sitting quietly.